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했고 그에 앞서 정부의 첫 주택 관련 정책이자 가계부채 규제인 627 주담대 규제가 나오면서 너무 맵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는 맛보기였고 앞으로 할 거 많다라고 이야기해서 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선생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상경 교수가 키를 잡고 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책,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을지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많던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그 전에 이상경 차관이 누구인가 알아봐야겠죠. 가천대학교 조경학 교수인데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과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요. 2022년 20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 토지 이익 배당금제 공약 설계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경 교수가 앞으로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갈 거냐, 일단 모르고 맞는 것보다 알고 맞는 게 낫다라면서 이 책을 찾아낸 건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을 실제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역시 추천사를 썼고요. 뭐라고 썼냐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건전한 사회라면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 기회는 현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려야 한다. 즉, 공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희망이다라는 이야기 추천사에 썼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책으로 들어가면요. 이 책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수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자꾸 상승을 하니까 주택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자산 불평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르는 것만 오르는 공간적인 불평등이 있다. 이게 심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공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꺼내는 게 하버드대 파인스타인 교수인데요. 정의로운 도시의 세 가지 원칙을 이 교수가 제시하는데 그게 민주주의, 다양성, 형평성이라면서 민주적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현실의 예로 짚는 것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또 집값 떨어진다면서 임대주택 반대하는 주민들, 지역별로 차이나는 기반시설 수준, 이런 것들은 정의로운 도시와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반면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소셜믹스 주택단지, 낙후 지역으로서의 개발이익 환원은 정의로운 도시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금 보이죠? 이렇게 공정은 현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는 지속 가능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수요 충족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왜 새로운 신도시 안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미래 세대들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남겨놔야 한다. 이런 말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그게 또 다른 수도권 과밀화를 가지고 오지 않겠냐라는 지적이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재명 정부는 공간에 대한 개념, 부동산 정책을 공정하되 미래 세대의 것은 남겨두는 더 큰 정책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책은 총 4장 1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만 봐도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은 이거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토지 정책으로의 토지 공개념을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다뤘고요. 여기서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포함한 자연물은 인간이 생산한 일반 물자보다 공공성이 높다라는 인식인데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 왜 부동산, 토지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지, 나라에서 규제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2장에서는 주거정책이 나오는데요.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택공급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건데 여태 주거를 민간시장에만 맡겨왔고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만 공공임대 수혜를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애매하게 조금 더 많아서 공공임대주택도 못 들어가고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비싼 집은 더더욱 못 들어가니까 많은 주민들이 중간에서 주거 불안정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공공사업자들은 돈이 안 되니까 공공주택 짓는 걸 기피하다 보니 공공주택 물량, 공급도 더뎠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해결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보완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 사회주택은 민간도 참여해서 고소득 계층도 이용을 하되 임대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또 주거법원을 도입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주거정책만을 전담할 장관급 부서 설립을 주장을 하면서 지방분권 주거 안정에 몰입을 해보자. 또 주거법원은 어떻게 도입을 하자는 거냐면 임대차 분쟁이 거의 임차인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데 그 피해자들을 좀 속도감 있게 도와보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부동산에 거의 평생 모은 자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속도로서 이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다음 주거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것 같고요. 주거법원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 같은 주거개발, 계획, 규제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한번 처리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이제 도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데요. 도시 르네상스 사업이나 여성 친화 도시 이런 것들 많이 써놨는데 그것보다 아무래도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공공개발이 국민 환원제 도입을 제안을 하는데 앞서 1장에서 기본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책의 중심 기조는 토지 공개념에 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환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개발이익 환원은 환수를 넘어서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앞서 이 책이 지적했던 지역 격차로 인한 공간 불평등 문제, 또 그로 인한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잘된 예로 드는 게 대장동 사업이에요.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지역 및 국토 정책을 다루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리질리언스, 풍요로운 국토 이렇게 삼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더 좁은 서울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고 그 지역의 땅값만 비싸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역 발전과 지역 균형에 대해서 다뤘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 국토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개괄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부동산 세제 방향, 앞으로 세금 어떻게 매길지, 세금 보유세를 강화할지, 양도소득세는 좀
줄여줄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요.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공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준비해 드릴 거고요. 특히 이번에 국토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상경 교수가 직접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주거법원에 대한 이야기와 공공개발이익 국민환원제 이 부분인데요. 이 입장까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외에도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다음 영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